안녕하세요. 채소님들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정승인 상속 포기와 관련된 세금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난 상속 포기 한정승인 빚만 있는데 내가 세금 신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질의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신고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상속세는 언제 나오죠? 플러스 되는 재산이 있어야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부모님이 빚만 남기고 가시고 재산이 거의 없다? 이런 경우라면은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과세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생명보험금, 우리 사망보험금이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망보험금은 한정승인 상속 포기를 할 때는 돌아가시면, 우리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생기는 보험금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상속인의 단독재산,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재산은 아니니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막 하는 한정승인 상속 포기에서는 어떤 청산에 들어가는 비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상속재산의 목록에 들어가지도 않죠. 그런데 문제는 상속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상속세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보느냐? 간주 상속재산으로 봐요. 한마디로 국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아. 이거 너 고유재산, 단독재산.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너한테 가져갈 순 없지. 다만 나는 달라. 이거는 간주할 거야. 상속재산으로. 그러니까 너한테 나 과세할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사망보험금 굉장히 많으신 경우 있어요. 막 20억씩 이렇게 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본 사례이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사망보험금으로 당연히 빚을 갚을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속세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한해서는 상속세 과세될 수 있으니까 내가 사망보험이 너무 많다. 이러면 상속세 나올 수 있나? 하고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두 번째로는 양도세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가 문제된다는 게 좀 이상하죠? 근데 왜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이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한 1억 정도 하는데 아버지가 진 빚이 한 4억 돼요. 그러면 당연히 뭐를 하죠? 한정승인을 하겠죠. 왜? 후순위 상속인으로는 넘어가면은 이 부동산을 이제 경매하고 처리하고 나서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또 후순위 상속인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빚 있으신 거 내가 아버지 재산에서 이제 어떻게든 청산하겠다 하다 보니까 한정승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은 있는데 지금 1억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채무가 지금 4억 정도 되니까 당연히 상속세는 안 나오죠. 왜? 채무가 더 많으니까 나올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부동산이 1억 정도에 팔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1억을 팔렸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취득을 해서 상속인이 취득해서 양도했다는 거잖아요. 남한테. 그 얘기는 양도세가 당연히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양도세가 부과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양도할 때 이 세금은 언제 발생을 하죠? 내가 양도를 한 거와 내가 취득한 가액 있잖아요. 이 사이에 플러스가 나오면, 이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양도로 인한 소득을 발생했으니까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속을 받을 때 이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뭐일 것 같아요? 피상속인이 매수했을 때 가액은 아닙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서 상속 개시 당시 가액으로 우리가 고정이 되거든요. 우리의 취득가액이. 근데 우리가 이거를 신고를 안 해. 시가가 별로 없는 곳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개별 공시지가로 이 취득가액이 이렇게 고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개별 공시지가보다는 당연히 매매가가 훨씬 더 높잖아요. 물론 이제 경매를 하고 이런 진행을 하면서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별 공시지가만큼 낮아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익이 발생을 해요. 그럼 그 차익만큼이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있어요. 한정승인을 할 때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먼저 상속 비용으로 공제가 되니까 우리가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냥 뭐 상속세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취득한 가액으로 해서 우리가 양도세 신고한 다음에 세금 안 내면 되는데 그래도 문제는 전혀 안 되는데 이런 경우가 문제예요. 뭐냐면 상속재산이 지금 한 4, 5억 돼요.
우리 부동산이. 그런데 이게 개별 공시지가로는 한 2억 정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 절반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빚이 한 4억 정도로 간당간당할 때 있어요. 비등비등할 때. 그런데 이거를 감정평가해서 경매를 하고 나니 우리의 채무보다 부동산의 가액, 우리가 경매한 가액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 내가 플러스로 받아갈 수도 있는 재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신고를 안 했으니까 취득가액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오히려 조금 남을 수 있는 재산도 못 남고 양도세로 우리가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일부러라도 취득가액은 뭐라고 했죠?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액을 조금 올려놓는 것. 뭐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올려놓으면 양도세가 거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감정한 가액이랑 시가는 비슷하니까 감정하고 경매한 가액이랑.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를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 승인 할 때는 뭐 세금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상속 포기할 때 신경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지만 세금을 신경 써서 하시면은 어떨 때면 또 이득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과세가 되는 경우에도 미리 이제 신고하셔서 뭐 가산세가 붙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부분을 많이 신경을 좀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빚이 있으셔서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지, 내가 이거 청산 절차할 때 혹시 문제되는 거 없을까? 라는 마음에서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요약하자면 청산 절차를 하는 과정이나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세금도 신경 쓰는 영역이 될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이 부분도 고려해봐라 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